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2013년 12월 19일 순서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 정확하게 1년을 맞는 날입니다. 1년이 되는 전 지금 다시 그 감격의 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전국의 투표소에서 장사진을 이루고 주차장을 메웠던 그 국민들에 대한 감사함이 생각났습니다. 정말 그때 특별히 또 어르신들 6.25 때 전장에 나가서 싸우시고 또한 5.16 군사혁명 이후 그 재건 건설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오로지 나라를 잘 살아보겠다는 그 지도자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수고하신 그분들이 이제는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집안에서 따뜻한 온달에서 편안하게 쉬셔야 할 텐데 거리에 나와서 일제히 분노하여 더 이상 종북 세력을 방치할 수 없다고 표를 던진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을 누르고 당선되는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으로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우리나라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하봉규 교수가 지금 우리나라에게는 구태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 뒤늦게 종북 세력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 논란이 잠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깨 방송에서는 어제 하 교수를 스튜디오로 모시고 보신각 스튜디오에서 김종환의 K톡 인터뷰를 통해서 그의 진위를 물어보았습니다. 하 교수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문민정부 이후 특히 노태우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국민정부라든 김대중, 참여정부라든 노무현, 그 다음 중도실용을 표방하던 이명박, 이 정권들에 다 사이비 정권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과연 오늘 지난해 추운 날씨에 장사진을 치르고 투표소로 달려나가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투표한 그 국민들에 대한 감사를 진정으로 느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수고해온 새누리당 당직자와 당원들에게 당 사무처 직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그 감사의 뜻을 아직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길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당히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직접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질서한 현장을 아직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연로한 국민들께서 추운 날씨에 1인 시위를 비롯해서
거리로 나와 종북 세력과 맞대결을 하도록 해둔 그 현실에 대해서 엄중한 그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물론 최근 들어서 여러가지로 좀 법질서를 잡아보겠다는 그것이 보이지만 뭔가 5% 부족하고, 또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그 의원들 대다수가 그냥 여전히 구태의연한 웰빙으로 임기나 채우자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을,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의 성공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렇게 1961년 5월 16일 시청 앞에 섰던, 서울시청 앞에 섰던 박정희 장군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른 아침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다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5.16 군사혁명이 성공한 가장 큰 원인은 역사의 주어진 그 틈새,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와서 종북 세력들이 북한 괴뢰도단과 같이 그들의 사주를 받아 5.16을 폄하하고 아무리 욕한다 한들 5.16은 민족을 다시 각성시켜 이룩한 혁명입니다. 성공한 혁명입니다. 그 혁명을 갖다가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육군 소장이 한강다리를 건너 목숨을 걸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한강다리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따금 노량진 새벽시장을 갈 때마다 한강대교를 건너면서 그날 그 아침 박정희 장군께서 그 결심을 하고 건너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박정희 장군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과도 있었지만 그 과는 그분이 이룩한 성공에 비해서는 너무도 적었다기보다 그냥 이제 와서는 용서하고 넘어가야 할 그러한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천지 원수 김일성, 우리 북한 동포들을 노예살이로 만들어 놓고 제정 러시아의 농노 상태로 몰아놓고 제 자식에게 나라를, 국정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정권을 맡긴 결과 제 자식이 또 원자탄을 가지고 세상을 위협하다 그 손자가 이제 집권을 하고, 집권하자마자 자신의 고모부를 무참히 처형하는 그러한 그 정권에게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를 만났던 것입니까? 종북 세력들 앞에서 특별히 지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주요 공직에 앉아있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깊이 반성해야 될 줄 압니다. 비록 청문회를 통과하기 위해서야 했지만 그 청문회에 앉은 그 종북 세력들이 5.16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할 때마다 자신있게 5.16은 성공한 혁명이었다고 대답하지 못한 여러분들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말하겠습니다. 만약 박정희 장군이 그때 5.16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국이 죽의 장막에 갇혀서 중공이 모택동의 대약진운동 등 그 죽의 장막을 친 그 30여 년 그 틈새에 우리가 한일 협력을 통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일본의 또한 처음에는 가공무역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생산하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수출법이 생돼지를 통째로 홍콩에 수출하고 우무가사리를 일본에 수출하고 가발을 팔아가지고 그래가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원자재 부자재를 맡았어. 그 사람들이 주는 걸 맡았어. 우리가 노동력만 가공해가지고 그렇게 키운 나라입니다. 만약 정복들이 말대로 이른바 민주주의 지상론자들이 집권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북한 결의도당의 밥이 되었을 겁니다. 그건 뭐 누구 다 아는 현실이죠.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역사에 주어진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얼마나 지난 1년이 험난했으면 취임 1년이 아니라 당선 1년을 놓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참으로 그 도전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또한 책임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축하는 그 대통령 취임식날 박근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과 그 부인들을 접견하는 그 모습에서 유독 대북 퍼주기와 반역행위 혐의로 국민의 지탄의 대상인 김대중의 미망인 이희호와 왜 그토록 오랫동안 악수를 하면서 자상한 모습을 봅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지지 기반이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지금? 아직도 대선 불복하고 이제는 하야 사의만 사퇴하라고 전국 신분들까지 나서서 제3의 동학난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그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을 지는 일은 지금이라도 법질서를 제대로 확립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철도 노조 파업 잘 지금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연말연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자기들의 불법 시위를 계속 하는 겁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철도 파업은 분쇄해야 박근혜 정부가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절대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역사의 틈새를 놓치면 통일의 주체 세력이 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이 좀 살게 됐다고 거기다가 이제 달나라에 착륙선 우주선까지 보냈다고 이제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항공모함 한 척 띄워놓고 이제 아주 굉장합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 중국과 친한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들이 이효도의 문제에 닥쳐서 거기다가 뭘 껐습니까? 방공식별구역을 그쪽으로 넓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무쪼록 이 중대한 시기 일본은 도전해 오고 있죠. 아무리 눈앞에 전쟁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까지라도 대통령은 국가 영도자로서 사사로운 감정을 정상간에 나타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아베, 물론 그 아주 망언과 그리고 못된 짓을 일삼는 그 일본 지도자지만은 국가 정상들끼리의 모임에서는 일단 포카페이스로 나가야 될 걸로 압니다. 하여튼 미국은
재정 압박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같은 그러한 무차별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우리와의 혈맹으로서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제 평택으로 다 내려가기로 종북 세력들하고 다 합의했던, 종북 정권하고 합의했던 그 미국 이사단을 한강 이북에 다시 계속 주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핵심 강요들은 나라를 구한다는 그 심정, 1961년 5월 16일 날 아침 이른 새벽에 한강다리를 목숨 걸고 걷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결단을 생각하고 정말 목숨 걸고 종북 세력을 척결해야 됩니다. 종북 세력을 타협 필요 없어요. 저들은 북한의 사주를 받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말한 대로 몽둥이,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 매일매일 미친 소리를 하는 걸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반치에 건투한다. 나 복싱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잔벌치에 그냥 계속 맞다 보면 그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를 이제 제압하십시오. 저 허리멍텅한 서울시장들이 광화문 내거리에서 광화문까지 그 국가의 공간을, 국가 고유의 공간을 시민의 놀이터로 만들어 놓은 바람에 그곳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습시장이요, 그곳을 국가의 기강을 갖다가 국가의 권위를 갖다 실출시키는 그러한 놀이터로 변하고 있고, 그 놀이터를 변하고 거기서 행사를 벌이는 것은 바로 서울시장 박원순, 그가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박원순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라고. 왜냐? 박원순은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부정하는 그러한 세력하고, 그러한 세력에게, 대선 불복 세력에게 서울시청, 그것도 내규를 어기고 그 다목적 홀을, 대강당을 빌려준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실수했던 것은 박원순이 서울시장에 당선돼서 인사 왔을 때 환하게 웃으면서 말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원순과 결연히 거리를 유지해야 될 것을 압니다. 또한 이 아침에 다시 또 한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나라를 구한 또 하나의 쿠데타, 군사혁명, 뭐 혁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12.12 사태도 사실은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뒤에 벌어진 5.18을 생각하면 12.12 사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다행이었다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국 도로망을, 고속도로 곳곳 요소요소를 고화질 텔레비전으로, CCTV로 모니터하는 그 현장을 보고, 야,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12.12 사태는 불가능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경찰 계통으로 해가지고 내려갔던 뉴크라운 메트로를, 서울 뉴크라운 메트로를 그냥 보거든 바로 탑승자들을 모두 사살하라, 이런 그 지령이 내렸었는데, 만약 지금같이 요소요소에 배치된 그 CCTV가 딱 재기능을 하고 있으면 그냥 뭐 삽시간에 그 위치가 파악해가지고 그냥 바로
모두 다 사살당했을 걸 생각하니까, 야, 그거 참, 역사란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좀 흥분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1961년 5월 15일 밤 숙제를 하고 있는 자신의 한번 살펴보고 어머님이 내준 건총을 차고 나가서 한강다리를 걷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종북 척결의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바로 행동에 들어가 주십시오. 국민은 피곤합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참, 그리고 이른바 SNS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 개소리들을 일일이 보도하고 기사로 쓰는 언론, 종북 언론 할 것 없이 그 언론들에게도 피곤합니다. 이제 대통령은 이 나라의 영도자로서 당선 1주년을 맞아서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보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내년 2월 15일 취임 1주년가 때는 참으로 자랑스럽게 취임 1주년을 맞을 수 있도록 종북 척결, 우리의 소원은 종북 척결이다 생각하고 법질서 확립을 반드시 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김종환의 잠 못 드는 대한민국을 위하여 오늘 이것으로 마칩니다. 충성!